어. 아까 그 지문에서 또 방금 했던 지문에서 단어를 꼭 보고 가야 될 게 있는데 succeed가 뭐야? 성공하다 있지. 연속하다가 있어. 연속한다는 건 계승한다는 거. 이거 많이 헷갈려. 응? 왜? 웃겨? 그래서 명사형이 success가 성공이야. 알고 있지? 근데 아까 우리 지문 보면은 succession이라고 나왔을 거야. 이게 연속이나 계승이야. 그래서 아까 낮과 밤에 뭐였어? 연속이지. 이거 많이 헷갈려야 되잖아. 볼 때. 형용사. successfully 성공 적인형. successive가 연속적이형. 특히 이것도 두 개인데 요거랑 요거 헷갈려서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 고3들은 반드시 걸고 넘어가는 단어야. 둘 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1번 주제문. 주제니까 좀 편하게 생각해. 주제만 찾으면 되잖아. 함축어구도 아니고. 자, 여기까지 쭉 나열했어. 이 질문 되게 쉬워. 소셜 미디어,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폰, QR코드, 태블릿 PC, 뭐 모바일 앱, 그리고 버추얼 패션 앤 디지털 쇼핑, 가상 패션이나 디지털 쇼핑. 이 윈도우는 창이야. 쇼핑할 때 뜨는 창, 윈도우 창. 여기까지가 다 뭘 얘기해? 지금 MG가 익숙한 디지털 처리 방식들을 얘기하지. 이것들이 대체하고 merge가 뭐니? 병합. 그 M&A라고 들어봤어? 기업 인수 합병? 인수 합병 알지? 그때 M&A 할 때 M이 merge야. 우리 태영이는 게임 많이 해봤으니까 알 거야. 머지 게임 이런 거 알아? 머지 게임? 같은 거 두 개 모아가지고 합쳐가지고 계속 크게 부풀리는 거 있잖아. 그것도 고양이, 흰 고양이 두 마리 합치니까 검은 고양이 나오고, 검은 고양이 두 마리 합치니까 갈색 고양이 나오고, 이거 있지? 그게 머지 게임이라고 그래. 머지. 그 머지가 이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기존에 그런 말은 없어. replace with 기존의 previous 소비 영역을, 스피어는 원래 군데 어떤 영역을 스피어라 그래. 기존의 소비 영역을 대체하고 있고, 또 기존의 소비 영역은 이전에 별도로 나눠져 있었단 얘기야. 하나로 합치고 있는 거야. 쉽게 생각해 볼까? 쿠팡 어때? 쿠팡 안 파는 거 없지. 근데 과거의 소비 행태는 그 파는 물건들이 다 다른 가게에서 팔았을 거 아니야. 자,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구별해봐. 아날로그로 만약에 니네가 집에 형광등이 고장났다. 그래서 부품이 필요하니까 철물점도 가야 되고, 그지? 또 뭐야? 일하다가 땀 나니까 음료수도 사야 되고, 그지? 또 일하는 데 있어서 작업복도 필요하니까 작업복도 사러 가야 되고, 장갑도 사러 되고 이래야 되잖아, 그지? 요즘은 쿠팡에서 다 끝나지. 옛날엔 다 가게마다 쇼핑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과거의 소비적 영역을 다 대체도 하고 통합도 하고 있다고. 지금 이 디지털 시대가. 그지? 소비자의 행동은 과거에 어떻게 했어? 이 소비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거든. 물건 사는 것뿐만 아니라 봐봐. 이 소비자 행동이라는 것은 당연히 구매 들어가. 근데 어디서부터가 소비자 행동이냐면 구매 이전에 비교하는 거. 상품을 비교하고 검토해보는 거. examine. 또 뭐야? 이런 소비자 행동들은 점차적으로 이제는 다루어지고 있어. 자, 위랑 똑같아야 되면 무슨 장치들? 인터넷과
모바일 디지털 장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야. 자, 우리가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게 뭐야? 소비 행동의 패턴이 뭐하고 있어? 유지되고 있어? 바뀌고 있어? 바뀐가? 바뀌고 있지. 그게 뭐 때문이래? 한 단어. 디지털이야. 디지털이야. 이 질문을 여기까지 했을 때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소비 행동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변화되고 있어? 변화되고 있다. 이게 그 주제야. 벌써 여기서 잡은 사람은 답도 보일 거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겠지. 이제 소비자들은 정리하고 퍼뜨려 서비스와 상품 정보를 어디다가? SNS 사이트에다가. 이것도 없었던 소비 관행 중에 하나 아니야? 옛날에 철문점 가서 망치 사고 끝났는데 지금 어때? 쿠팡에서 망치 사고 뭘 달아? 후기를 달아서 그 제품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뭐하고 있어? 스스로 퍼뜨리고 있잖아. 그래서 소비자 자체가 지금 어떤 마케팅의 어떤 도구가 되고 있는 거야. 이것도 디지털 시대니까 가능한 거야. 응? 또 소비자들은 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 사이트나 블로그나 포럼에다가 정보를 알리고 그리고 이제 돈이 사용되는 게 점차적으로 실물이 아니라 어디다가 돈이 많이 사용돼? 디지털 물건. 뭐 있어? 한글과 컴퓨터 쓰려면 돈 내야 되지. 윈도우 사야 되지. 또 뭐야? 파워포인트 이런 거 사려면 돈 내야 되지. 여기 소비되는 돈이 늘었어 줄었겠어? 늘었지. 됐니?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건 본문하고 상관없는데 너네 이런 디지털 아이템에다가 돈 쓰는 거 괜찮아? 아니면 아까워? 아깝다고. 아깝지 않아? 야, 아이클라우드 한 달에 100기가 주는데 아이폰 클라우드 한 달에 100기가인데 얼마일 것 같아? 한 달 사용료 3,300원이야 3,300원이야 비싼 거 아니지? 3,300원이면 커피 2잔만 먹으면 되잖아 그지? 비싼 커피 한 잔이잖아 그지? 근데 4,000원짜리 커피는 내려면 사 먹거든? 근데 니네 고민해봤잖아. 한 달 내가 100기가 이거 3,300원 비싼데 이러지 않냐? 왜 그런 줄 알아? 한글과 컴퓨터 살려면 프로그램 살려면 아깝지. 이건 본문하고 상관없어. 아깝지. 왜 아까울 것 같아? 왜 유독 디지털 아이템 사는데 돈이 좀 아까울 것 같아? 실물이 안 이유가 있어. 과거에 그게 다 뭐였어요? 인터넷 도입된 당시에 과거에 그게 어둠의 경로로 다 뭘로 받는 거였어? 공짜로 받았잖아. 다. 옛날에 mp3 파일부터 공짜로 받던 시대가 있었잖아.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서 이 돈도 아깝다. 이거 어디서 공짜가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망치는 어디 가서 공짜로 누가 주지 않지. 그러니까 그건 돈 줘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디지털 아이템은 돈 주면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 시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로 얘기한 거야. 어쨌든 지금 여기는 벗어나서 이제는 안 쓰던 디지털 아이템에도 돈을 안 쓰고 있어. 소비적 형태가 변하고 있어. 자, 게다가 상품 검색이라든지 어떤 거를 사겠다는 의사결정 그리고 실질적인 물리적인 가게들과의 관계 이 사이트와 이게 뭔지 알아? 요거 좀 어려우니까 얘기해볼게. 얘네는 요새 실제 피지컬 스토어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고. 적립금 이런 거 막 생각하잖아 그지? 그래서 저기 백화점 가서 물건 사면서도 잠깐만요 근데 제가 산 거 이거 그 저기 온라인에서 뭐 서비스 신청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관계를 따지는 시대가 됐어. 그 소비와 온라인을 분리시키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 이제. 설사 실물 가게에 가서 산다 하더라도 됐어? 그래서 나도 한번 경험해 봤는데 이 아이폰 이거 실물이니까 가게에서 샀거든 쌤이. 샀는데 이거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물어봤어. 뭐 어떤 무슨 서비스라 그래 원격 이거 되나요? 그랬더니 된대 아이폰은. 알고 있지 아이폰 원격. 그래서 그러면 원격 서비스 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격 서비스 센터 전화하니까 야 신기하더라. 뭐 코드 눌러주세요. 딱 누르니까 거기서 내 휴대폰 연결해가지고 바로 그 온라인으로 점검해가지고 지금 확인해보니까 이상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것도 생각하고 우리는 쇼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서비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해가지고.
자, 이것들이 점점 intimately 낯선 게 되고 있어, 친숙한 게 되고 있어. intimate이 친숙하냐, 아주 친숙하게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다. 긴밀히. 또는 태블릿 PC나 다른 디지털 장치에 아주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다. 친밀하게. 자, growing numbers of available recommendation systems and online review platforms. 여기까지야. 점점 늘고 있는 숫자의 이용 가능한 추천 시스템. 이게 댓글 추천 시스템이야. 뭐 별 5개 이거잖아. 그리고 온라인 리뷰 플랫폼. 이런 것들도 또한 assume. 자, 이거 외워야 돼. 원래 니네 단어 외울 때 assume은 가정하다라고 외웠을 거야. 근데 때로는 얘가 맞다 이런 뜻이 있어. 맞다. 그럼 뒤에 뭐 보통 책임을 맡다, 역할을 맡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 단어가 뭐 responsibility라든지 아니면 accountability 아니면 이렇게 role,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 저걸 가정하다라고 하면 해석이 잘 안 되겠지. 역할을 맡고 있는데 prominent, 아주 유명한, 저명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역할이겠지. 원래 사람한테 prominent 그러면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이런 거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비 관행에 있어서. 야, 지금 말을 이것저것 바꾸긴 했지만 주제 똑같잖아.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쇼핑의 행태가 뭐 하고 있다? 바뀌고 있다. 디지털로 인해서. 그거잖아. 그들의 사용, 무엇? 그리고 co-production of such recommendation system for books, movies, restaurant, wines, music, electronics, musical instrument, 그리고 clothes. 자, 이런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그러한 추천 시스템을 이용한 그들이 사용도 하면서 뭐도 해? 사용도 하면서 소비자들이 동시에 새로운 물건도 만드는데 일조하는 거 아니야? 댓글 달아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뭐야? 제작에 참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참여하는 거야. 그래서 공동의 생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요즘은 소비자 의견이 반영돼서 새 제품이 나와 안 나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런 걸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드는 놈이 만들어주는 대로 우리는 써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 내용이야. 자, 이런 모든 상품들이 그렇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윌라인 끊임없이 알고리즘에 의존하게 되고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된다. 이건 넘어가도 되고. 자, take together 다 합치는 거야. 이걸 종합해서 봤을 때 이러한 사례들은 바로 manifestation, 이게 표현이고 나타남이고 표상 이런 뜻이 된다. manifest가 정치에서 무슨 말이야? 정치에서 manifest가 뭐야? 공약이야. 공약이 뭐지? 내가 당선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사람들한테 뭐 해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거든? 그런 의미의 manifest야. 그럼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나열한 사례들은 하나의 표상이야. 무엇의 표상이야? 지금 현재 contemporary, ongoing, 진행되는 디지털화의 표상인 거지. 무엇에 있어서? 소비에 있어서. 여기까지 됐어? 소비에 관한 지금까지 쭉 예를 든 것은 소비에 대한 현재 진행되는 디지털화의 표상인 거야. 결국은 이 소비는 무엇으로 이어질 텐가? 발달로 이어지겠지. result in. 무엇의 발달? 여기 나오잖아. 새로운 무슨 문화의 발달? 소비 문화의 발달로 이어질 텐데. 새로운 소비 문화가 등장한다는 것은 변화를 한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얘기하다 끝났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니네가 9월 정도 되면 여기까지 딱 읽고 퉁퉁퉁퉁 사우루 하고 답 써야 돼. 오케이? 내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끝까지 번역한 거고. 자, 그럼 주제도 너무 쉬운데 하나하나 볼게. 1번 widespread, 광범위한 사용. 알고리즘 사용 얘기 아니거든. 뭐가 빠졌어? 어드버타이징, 광고는 있는데 소비가 없잖아. 소비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1번 안 되고. 두 번째, 어떻게 디지털적인 삶이 바꾸었는가? 사람들이 사는 물건의 종류를. 매력적인 오답이야.
이거는 소비시장 자체를 변화시켰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아까 나온 거 있지. 디지털 제품도 사게 됐다. 새로운 상품을 사는 소비 활동이 생겼다니까 아니야. 세 번째, 디지털화의 영향력. 뭔가 느낌 오는데. 현재 소비자 행동에 대한 디지털화의 영향력. 맞냐? 맞냐? 너무 답이지. 디지털화가 지금 소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사례를 들어 설명했잖아, 그지? 4번. 왜 우리는 가상 제품들을 사는가? 디지털 세상에서. 뭘 가지고? 실물 화폐를 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5번. 이펙트, 영향력, 효과, 디지털화의 효과, 마켓, 시장에서의 디지털화의 효과, on the decline, 감소에 있어서 오프라인 사업의 감소에 대한 시장의 디지털화의 영향력. 오프라인 시장이 줄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오프라인 시장이 온라인 때문에 줄 수는 있어도 본문에 나오진 않았어. 그냥 소비 행태의 변화니까 정답은 3번밖에 없지. 처음 봐도 풀겠지. 오케이? 이거 이제 무난한 주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괜찮은 지문이 하나 나왔어. 괜찮은 지문. 괜찮은 지문이 나왔어. 숨 한 번 쉬고 나도 물 한 잔 먹고. 너 아까 내 머리 훌렁 까디집은 것 때문에 웃은 거지? 왁스를 이렇게 바르고 올까? 어떨 것 같아? 응? 여기다가 점 9개 찍어야지. 크릴이. 네가 즐겁다면 내가 뭐든 하겠어. 네가 즐겁다. 괜찮냐? 나 이거 초록색 한번 먹었는데 누가 1+1이라고 2양짜리 주더라고. 끝까지 못 마시겠는데. 너무 달고 막 자극적이라서. 초록색. 와. 초록색이 좀 있어요. 아, 초록색이 좀 센 거야? 좀 달아요. 엄청 달던데. 그냥 달 정도가 아니야. 너 그거 뭐냐? 그냥 술이냐? 그냥 물. 막걸리 아니야? 냄새 나는데. 4일 동안 한잔 해야지. 고3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너 또 내일 학원, 너 금요일 학원 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올 뻔했네. 너 금요일 올라 그랬지? 아, 오라는 오는데 뭘 오라면 와. 일요일 와야 된다. 일요일. 안 오는 거야 일요일날? 응? 정우진은 막 이 고3인데 부모님이 어딜 자꾸 놀러 갔더라. 지금 이렇게 어디 어디 캠핑 가고 할 때야 지금 고3이? 가도 돼. 가서 공부하면 되지. 풍경 좋은 데서 딱. 어때? 책 들고 엄마 아빠랑 편의점. 지훈아 나중에 휴가 갈 때 책 들고 와. 거기 책 들고 가면 되게 때려. 누가? 같이 가는 동기들이야? 친구. 아니 그러면 뭐 네가 저주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 새끼들 이런 놈들 이 고3이 맞다 일단 딱 이렇게 그럼 이제 친척들이 얘기하겠지 나중에. 저 집 지훈이 그냥 놀러 가서도 책을 봐. 그럼 뭐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좀 그러니까 어이끝 블랙 딱 들고 가. 있어 보이잖아 딱. 까만색 딱. 자, 좀 재밌는 내용인데 괜찮은 지문이라고 그랬어. superior가 뭐야? 원래는 비교급은 ER이잖아, 그치? 근데 라틴어 계통들은 OR을 붙여.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저게 그냥 우수한이 아니고 더 우수한이야, 비교급은. 그래서 우리 보통 해석할 때 우등한이래. 우등이 뭐야? 남들보다 낫다는 거잖아, 그치? 반대는 뭐야? 열등. inferior 이렇게 쓰거든. 자, 여기 보면 보다 월등한 군대가 fail to 내가 cannot이라 그랬어. dominate 알지 이제는? 지배한다는 건 뭐야? 이기는 거지, 그지? 누구를? 여긴 비유업을 썼잖아. 이건 라틴어니까 OR 썼지만 weaker 더 약한 적군을 이겨 못 이겨. 그럴 때 있어 없어? 남학생들 영화 봤을걸? 영화 300명이서 페르시아 몇만 명을 상대하잖아, 그지? 그리고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다 전멸하지만 처음에 몇 번의 전투에서는 이기잖아, 그지? 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원인은 이거 외워야 돼. 은근히 중요해. invariably 할 때 variably는 1을 빼면 vary가 다양한이지.
그럼 variably 그러면 다양하다야. 다양하게야. in이 붙었으면 반대말이니까 다양하지 않다는 건가? 반드시. 다양해. 뭐 이것저것 없단 말이야. 다양한 원인이 없단 말이야. 그것은 반드시 그 원인은 반드시 센 놈이 약한 놈한테 질 때는 그 원인이 반드시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같아. 상식이야. Unfamiliar terrain. terrain은 지형이야. 우리 하영이도 잘 알겠지만 남학생들 알지? 전투에서 싸우러 갔는데 그 지형에 익숙치 않으면 당할 수도 있잖아, 그지? 쪽수가 많아도. 또 두 번째 비슷해. 지역적인 decentralization of the enemy. 권력 아니야. 그 군대가 지역적으로 decentralization. centralization은 뭐야? 중앙에 몰려 있는 거야. 한데 몰려 있으면 격파하기가 쉬워. 근데 D가 붙었으니까 뭐야? 분산이야. 적군의 분산. 그지? 여기저기 적군이 퍼져 있으면 이 새끼 잡고 저 새끼 잡고 저 새끼 잡으러 가면 힘이 다 빠져서 당할 수도 있단 말이야. 월남전에서 미국이 졌지. 왜 졌는 줄 알아? 베트콩이 무슨 전술을 썼어? 바로 분산 전술이야. 그걸 게릴라 전술이라고 그래. 뭔지 알지? 이렇게 야 영국이 미국한테 또 왜 졌는 줄 알아? 영국이 미국한테 왜 졌는 줄 알아?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이겼지. 그냥 상식으로 알아 또. 니네 이런 장면 봤냐? 옛날에 영국군 긴 총 이렇게 쑤시는 거 들고 이게 바로 연사가 안 되니까 한 줄 딱 써가지고 장전된 총 바바바바방 쏘면은 뒤로 빠지고 다음 놈들이 딱 나와서 또 뒤에서 쑤시고 준비해서 또 앞으로 바바바방 쏘고 줄을 바꿔오면서 계속 쏘잖아. 영국은 옛날에 전쟁도 공정해야 된다고 봤어. 무식한 짓을 했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저쪽에 미군들 쫙 서 있잖아. 상대편에 서 있잖아. 그럼 영군들은 쫙 일렬로서 삐 싸움도 안 해. 레레레레 언덕에서 정비를 딱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말 탄 사령관이 자 지금부터 전투를 시작하지. 이러면 일렬 발사! 펑 쏘잖아?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 저쪽이 쏠 때까지 기다려. 무슨 얘기인지 알아? 전쟁인데 그냥 막 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쭉 쏘가지고 바바방 기다려! 한단 말이야. 그럼 저쪽에서 준비해서 쏠 거 아니야? 바바방 쏘면 이쪽에서 막 쓰러지겠지? 그럼 이제 또 한 번 끝났네. 이제 우리 차례. 턴제 게임을 했어. 그래서 미국이 처음엔 영국 따라하다가 우린 영국인도 아닌데? 우리 마음대로 할 때. 그래서 영국 애들이 한 방 딱 쏘고 이제 우리 차례니까 쟤네들이 기다려주겠지? 근데 그때 시작.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막 공격했단 말이야. 그 영국이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영국군이 진 거야. 독립전쟁에서. 훨씬 더 막대한 군대를 가지고도. 그럼 그게 이제 게릴라 전술의 시초야. 그래서 막 그때 뭐 패트리어트라는 영화 보면은 막 그래서 영국 군대는 전 군대가 나와가지고 이거 서가지고 줄 서 있는데 미군 장교들은 야 저거 서 있을 때 뒤로 돌아가 하면서 일부 군대들은 막 뒤로 돌아가서 서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하면서 도끼를 찍어주기 막 했단 말이야. 그 영국인들은 그러면 야 우리도 그렇게 싸우겠다. 안 그랬어. 야 우린 그러지 마. 우린 신사야. 지더라도 끝까지 턴제로 해. 이래가지고 영국이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도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미국한테 진 거야. 전술의 문제야, 전술. 참고로 알아두고. 미국이 잡기 힘들고 베트콩 잡기 힘들었던 게 decentralization 해서 그래. 쪽수가 많아도.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착각하면 안 돼. 여기서 decentralization of the enemy라는 것은 군대가 분산돼 있는 거야. 군대가. 이따가 비슷한 게 나오니까 잡아. 이건 당연히 우리가 알아.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아주 주요한 특징은 아니야. 그 승리라는 결과물을 결정짓는 아주 주요한 건 아니었어. 이것도 없는 건 아닌데 더 중요한 내용은 따로 있었단 말이야. 뭐가? 적은 군대가 큰 군대를 이기는 전술이 따로 있었다. 자,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policy는 정책이야. 리센틀먼트는 제2주야. 세틀이 정착하다는 거 배운 적 있어? 세틀? 정착하다. 그럼 세틀먼트는 정착이거든. 리가 붙었으니까 재정착의 정책인데 레저베이션 랜드는 레저베이션이 원래 보호거든. 저게 인디언 보호구역이야. 자, 여기 좀 설명할게. 미국 애들이 미국에 딱 왔어. 원주민 있을 거야. 인디언 있을 거 아니야. 자기 땅에서 살고 있잖아. 근데
이 새끼들 땅을 뺏어야 되겠어. 이게 공격이야. 미국이 쪽수가 더 많거든. 많아서 쳐들어가가지고 인디안, 아 우리가 이겼어. 자식아 저기 가서 살아. 보호구역 지정해놓고 원래 살던 데서 인디안을 이긴 다음에 쪽수로 밀어붙여서 이긴 다음에 너 절로 가. 저기서 살아. 이게 저 정책이야. 인디안 제주 정책. 그냥 협상해서 옮긴 게 아니야. 가가지고 총칼로 위협한 다음에 야 우리가 이기겠지? 너 절로 가서 살아.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인디안들은 생각해봐. 네가 의정부에서 몇 대를 살면서 역사를 만든 지역인데 갑자기 미군 애들이 나타나서 야 너 여기 살면 안 돼. 저기 동두천으로 가.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근데 처음엔 막 개겼겠지. 안 갈래요. 안 갈래요. 자식들이 해서 쪽수로 밀어붙여서 이겼어 일단.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인디안이 약자야. 미군의 정책이 강자야. 그지? 그럼 무슨 얘기 나와야 되겠어? 그런 정책을 이겨낸 인디안도 없겠어. 걔네들이 작은데도 이겨낸 애들이야.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배경을 모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인디언 하나도 없잖아 지금. 인디언 이런 거. 그래서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 제주 정책이 자세히 분석될 수가 있다. 하나하나의 부족들을 놓고 뭐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거야. 그 조직의 스타일이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군사적인 무엇에? 성공에. 자 이번에는 군사의 배치가 아니고 그 조직이 가진 스타일이야. 요걸 잘 기억해야 돼. 그 부족 조직이 가진 스타일 얘기하는 거야. 물론 역사는 절대로 심플리 단순화해서 내려가지 않는다. 단 하나의 원인들로 무엇과 같은 정치적 중앙 집권화. 이거 하나 때문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수도 있어. 이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 잘 들어봐. 물론 그 원인이 정치적인 중앙 집권화 같은 딱 하나의 이유에 있다라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도 이건 원인이다 아니다. 원인이다. 오케이? 자 다시 역사는 절대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단 하나의 원인, 즉 정치적 중앙 집권화 같은 하나의 이유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게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 나온 게 지금 중앙 집권화 이게 정치적 중앙 집권화는 뭐야? 대땅이 한국도 있는 거야. 어떤 흐름들은 다른 흐름보다 어때?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원인들이 이만큼 있다면 다른 원인들이 있는 거지. 딱 하나의 원인은 아닐 수도 있지. 약자가 강자를 이기고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영향력의 크기는 어떨 수가 있어. 서로 똑같아 달라.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 나타날 수 있어. 그지? 하지만 이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낼 때 있어서 이 각각의 요인들이 차지한 퍼센트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 원인보다 이 원인이 더 어떨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문이야. 그러니까 딱히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크기적으로 하나 중요한 원인이 있어. 우리는 중요한 게 뭐야?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원인을 이 인디안 정책에서 찾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빼도 돼. 이 문장은 지금 니네 현혹시키는 문장이야. 이 다음부터가 중요해. 좀 더 sedentary가 뭐냐면 원래 주석도 나와 있지만 원래 sedentary life가 뭔지 알아? sedentary life? 현대인들의 삶이야. sedentary life. 앉아서 생활하는 건 좌식 생활. 좌식 생활의 상징이 뭔지 알아? 리모컨이야. 니네 상상도 할 수 없지. 옛날에 리모컨이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 가족들이 TV 보다가 옆에 아들내미 쿡 찌면서 야 7번 귀여워. 옛날에 저 검정고무신에 나올 텐데 아빠가 야 11번 뉴스 한다 빨리 틀어. 움직여야 됐단 말이야. 지금 어때? 띡 얘는 내일부터 하태형 집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선풍기 띡 에어컨 띡 이게 sedentary life야. 앉아서만 생활하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앉아서 생활하는 건 뭐야? 유목 생활이야, 정착 생활이야. 정착 생활이야. 그래서 더 정착적인 부족들은 얘네들은 주로 정착 생활하니까 무슨 산업에 의존했겠어?
agriculture. 농업에 의존하는 애들이었는데 그리고 지리학적으로 어땠어? 농사 지으면 흩어져 살아야 돼? 모여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가족 제도잖아. 모여야 된단 말이야. 노동력을. 그래서 얘네들은 특징이 좀 더 중앙에 모여 있어. 어라운드. 뭘 중심으로? 비옥한 위치들을 중심으로. 평야지대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이들은 빠르게 특징이 뭔지 알아? 얘네들은 소수 부족, 약한 부족인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빠르게 컨컬, 정복하다. 그럼 뭐야? 수동태니까 더 빠르게 뭐 됐어? 정복됐다는 얘기야.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배우려는 사례가 아니야. 얘네랑 어떻게 돼야 돼? 약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이 세덴터리 라이프를 가지는 농사꾼들보다는 어떤 삶이 있어야 우리가 센 놈한테 쉽게 당하지 않겠어?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여기 비교 누구야? 반대. 노마디. 노마드적인 삶. 요새 많이 쓰잖아. 노마드가 뭐야? 유목민. 유목 사는 평원 부족들. 인디언도 종류가 많았어. 미국 인디언들도 농사 짓는 인디언이 있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천막 치고 사는 인디언들이 있었다고. 유목. 저기 몽고의 게르처럼 이런 거 치면서. 오케이? 얘네들은 who are 널리 dispersed. 분산시키다. 분산돼 있단 말이야. 아까 처음에 나왔어? 쪽수가 분산돼 있으면 잡아주기가 쉽다고 해서 어렵다고 했어. 어려우니까 인디언 부족도 모여 사는 애들은 쉽게 점령당해서 야 옮겼고 띄엄 사는 애들은 한 번에 잡아주기가 힘들었단 말이야. 물어보잖아.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부족들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떤 부족들? 조금 더 성공적인 누구에 맞서서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잡으러 온 미국 군대에 맞서서 좀 더 성공적이었던 부족은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이거야. 걔네들은 자 봐라. 이 부족이 퍼져 있어도 그렇지만 추가적인 내용이에요. 정치의 뭐야? 정치적 분권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이게 뭘 의미하지? 정치적 분권이 뭔지 알아? 우리나라는 정치적 분권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우리나라는 안 돼 있어. 대통령이야. 조선시대도 왕이지. 이건 센트럴라이제이션이야. 근데 생각해봐. 미국은 대통령이 있지만 약간 분권화되어 있는 게 주지사가 따로 있어. 우리도 도지사가 있지만 그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없이 도지사가 대빵인 거야. 각 도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일본 얘기를 하면 일본 애들이 왜 임진왜란때 털렸는 줄 알아? 임진왜란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배웠어? 일본이 임진왜란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 그게 이 개념 차이였어. 일본은 그 앞에 막부 시대 알지? 일본이 그 서로 그냥 치열한 전쟁할 때 있잖아. 자기들이 권력 그거 통합한 놈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잖아. 그 통합한 애. 그때 걔네들 어떤 식으로 전투했는 줄 알아? 중간이 없어. 이렇게 막 지키고 있잖아요. 저기 송지훈이 보스야. 그러면 여기서 막 하고 얘를 안 죽여도 어떻게든 얘한테만 도달해서 얘를 푹 찌르잖아? 그럼 얘네가 알아서 졌다 이렇게 돼. 누구만 잡으면 돼? 왕만 잡으면 돼. 그래서 그 새끼들 일본 애들이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한양을 위해서 달린 거야.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싹쓸이 낼 수 있었는 줄 알아? 부산부터 차근하게 점령하고 거기서 이제 농사도 짓고 일본 애들이 내는 저기 조금 더 올라가 볼까? 차근차근 밟았으면 우리나라 점령됐어. 근데 중간이 없어. 야 어떻게 됐어? 빨리 가야하문이다 하면서 막 달린 거야. 그러니까 뒤가 흔들린 거야. 그 틈을 이순신이 노린 거야. 보급로가 차단이 쉽게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 애들이 얼마나 이 진짜 역사야. 황당했는 줄 알아? 한양성에 도달했어 드디어. 이제 저 왕만 잡으면 된다. 왕이 없어. 이게 일본 군들이 제일 황당했던 사건이래. 그래서 멘붕에 빠진대. 아니 어떻게 왕이 도망가? 왜냐면 일본에서는 막 야쿠자 보스가 딱 있다가 마지막까지 딱 있다가 이제는 적군 할복하고 끝냈단 말이야. 조선놈 이상한. 그래서 한 번에 쫓아가 개성까지.
그래도 쫓아가서 죽입시다. 그래서 쫓아갔어. 또 튀네? 여기서 일본인들이 멘붕이 온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이제 일본 군 안에서도 막 이 논의가 벌어져.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흔들리는 틈에 맨 밑에 이순신이 보급로를 촉촉촉촉 조지니까 그때 이제 안 되겠다. 우리 한국 이 조선을 정약을 퇴군해야 되겠다. 뭐 이런 논리가 생긴다거든. 하여튼 역사적으로 제일 황당한 게 선조의 도망이야. 일본 애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야. 그게. 아직도 그래서 일본 역사 연구가들은 논의한다고 그래. 그게. 두 번째는 이제 일본 애들이 그래서 이순신을 못 잡은 게 일본 애들은 배를 많이 우리나라보다 배가 많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뭐야? 이것도 황당한 거야. 안 붙어 우리나라 배들은. 멀리서 화살 쏘고 대포를 쏴. 일본 애들은 어떻게 생각했어? 자기들이 육상 전투력이 강하니까 일단 배를 갖다 붙여가지고 배 위에 갑판을 땅처럼 만들고 거기서 칼싸움하기를 원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순신 배한테 붙으려고 와 가면 이순신 배를 와 째 뻥뻥뻥뻥뻥 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해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투의 개념이나 인식이 다르면 그걸 이용해서 약한 적도 강한 적을 지배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배우는 학교가 어디야? 사관학교야. 아직도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라고 해서 미 해군 사관학교 있지? 거기서는 아직도 이순신의 전략을 배워. 자, 그건 사설이고 뭐 비슷한 관련이 있으니까. 선조처럼 중앙 집권화가 돼 있는데도 이 새끼 째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뭐야? 분산을 시켰지. 지는 도망가 있고 광해한테 야 네가 왕 노릇해 이런 거야. 그럼 이제 일본군들은 또 갈등이 생겨. 이 광해를 잡아야 돼, 선조를 잡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정치적인 분산이야. 권력을 나누는 거야. 권력을. 그 강력한 우두머리 이게 뭐야? 중앙 집권이야, 분권이야. 칩틴이 추장이거든. 내가 치프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치프가 칩틴. 인디언 추장을 칩틴이라고 그랬어. 강력한 추장이 있는 부족들 있지? 이건 분간화가 안 된 거야. 그 추장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대통령처럼. 이들은 어떻게 됐겠어? 안 받아야겠네. 쉽게 점령을 당했겠어? 개겼겠어? 당하지. 왜? 그 놈만 잡히면 끝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빠르게 어떻게 돼? 세트들. 패배해가지고 보호구역에 정착돼버린 거야. 자,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개긴 놈이 있어. 마지막 집단이야. 서밋. 서밋이 굴복하거든. 이거 해석 잘해야 돼. 굴복을 했던 마지막 집단이야. 이게 뭐지? 끝까지 살아남은 인디언 부족 얘기하는 거지. 얘네들의 특징은 뭐였다? 가장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다 알아. 어떻게 돼 있는? 분산화되어 있는 애들이었다. 그게 유명한 인디언 부족이 코만치 부족하고 아파치 부족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추장이 한둘이 아니야. 추장님의 동생이 여기 있고 추장 여기 있고 아들이 여기서 지배하고 손지는 여기서 팀을 이끌고 팀이 전투팀이 다 따로 있어. 무슨 얘기 알겠어? 그게 한 부대 이겼다고 해서 이 부족이 다 진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주제 보자. 1번. Decentralized politics. 분권화된 정치 체계는 as 핵심이다. 무엇의 계기는? 지배에 저항하는. 답 아니야? 다시. 지배에 저항하는 핵심으로서의 분권화된 정치 형태. 그래서 두 번째는 상호 간의 존중. 아니지.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 단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나오는. 절대 역사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랬지? 번영, 부족의 번영. 아까 나와서 익숙한, 정착된 농업적 삶에 익숙한 부족의 번영. 정치적인 분권화, 개선시키는,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영국이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지. 그래서 영국은 전쟁의 위협 때문에 그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야. 내각제는 수상이라는 대표자가 있지만 다 국회의원이지. 국회의원은 하나의 입법기관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걔네들은 전쟁이 났을 때 히틀러를 죽이면 된다 이런 게 없어. 영국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 그렇잖아. 프랑스 대통령 누구야? 마크롱 아니야. 미국 대통령 누구야? 트럼프잖아. 영국의 대빵이 누구야? 이게 잘 안 떠오르는 건 영국은
대표자가 다 대표자야. 그러니까 누구 한 놈 전쟁 나서 죽었다고 해서 이 전체 권력이 무너지지 않아. 그래서 일부러 의원 내각제의 장점이 그거라. 대통령제는 단점이 많아요. 한 놈만 조지면 되는 거야. 일본인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일제시대 이후에 김일성도 그거에 꼽혀가지고 남한으로 가서 박정희만 죽이면 남한은 우리께 된다 이렇게 착각한 거야. 그래서 김신조 일당을 보내가지고 무장공비를 내려보내서 어떻게든 청와대 가서 중간에 싹싹 숨어가가지고 청와대 뒤뜰로 들어가서 대통령만 죽이고 와라 이러면 지명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도 착각해가지고 지금 김정은만 죽이면 통일될 거 같냐? 안 된다고. 북한 사회도 이미 권력이 많이 분산돼 있어. 우리가 볼 때는 김정은이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있지만 김정은 밑에 부하들이 또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죽으면 또 그 다음 뭐 대표자가 또 나오겠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이런 내용도 나온다는 거. 알았어? 자, 잠깐 쉬었다가 이따가 한 6시 한 5분 전까지 들어와. 한 15분, 20분 줄 테니까. 이따가 오케이 책 하도록 하자. 가방은 두고 와도 돼.